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이 너무 심하게 가죠. 눈 깜짝할 사이에 후딱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또다시 내일의 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약간 매수 홀딩은 하겠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약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저점에서 지금 변동성이야 워낙 심하지만 위아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몇백 원 아니면 1,000원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중요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꼭 마지막 날 이틀 전에는 꼭 여러분 매수를 하시고 꼭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5월달에 있을 삼성전자 배당금이죠. 꼭 챙기시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일단 수출 경기 기대감은 사실상 여러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지만 일단 중요 변수가 있는데, 일단 그 뉴욕 그 증시죠. 다음 주하고 이번 달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10% 정도 조정이 올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의 그 이단 재해죠. 이게 또 삼성전자의 또 발목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이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인텔의 행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러한 행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경기죠. 이 수출 경기 기대감이 11년 만에 최고치라는데, 일단 여러분 수출 기업의 그 올해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기대감이 3분기 연속 높아지는 추세인데, 사실상 작년 마지막 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죠.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인데 연속으로 수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일단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분명히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945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분석했습니다. 수출 산업 경기 이 전망 조사에서 올해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있습니다. EBSI라고 있는데 EBS 방송이 아닙니다. EBSI입니다. 이게 120.8로 2010년 2분기에는 128.4인데 이때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120을 넘겼다고 합니다. 일단 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상당히 좋다는 말은, 지금 삼성전자 물론 그 반도체가 있죠. 이게 물론 이 조사에서 그 2020년 4분기 때는 100점이고 2021년 1분기 112.2 그리고 2분기는 120.8 갈수록 다음 분기까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중에 반도체 이 자체 지수가 139.5 석유 제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데 상당히 삼성전자로서는 일단 반가운 지수죠. 반면에 휴대폰이나 무슨 통신기기는 90인데 전분기보다는 약간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 1분기에 상당히 이 휴대폰 삼성전자 모바일과 관련돼서 상당히 호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분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그거는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로서는 이 반도체 가장 주가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수가, 이 반도체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지수가 있는 반면에 일단 이번 달이죠. 그 다음 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첫 번째로 여러분 뉴욕 증시 10% 조정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다. 월가 시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이 채권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10%가량 조정받을 수 있다. 물론 그 BNY 멜론 먹는 멜론이 아닙니다. 이름인 것 같은데 BNY 멜론, 이 웰스 매니지먼트
레오 그로브스키 최고 투자 책임자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10%가량 조정,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해서 이 변동성, 하루 차고 나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급등을 했다, 다시 또 급락을 했다. 물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정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날 밤 미국 뉴욕 증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봤다가, 물론 밤을 새서 눈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밤을 새가면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미국 증시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파란불로 돼 있거나 이러면 다음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파란 물결로 대부분 또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일단 갭 상승부터 시작해 요동을 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꼭 뭐 똑같이 뭐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슬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아무튼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여러분 뭐 금리, 인플레이션 이걸 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죽자사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비는 하되 어느 정도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성장과 고용, 연준이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심결에 시장의 그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할 수 있는 이 청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뭐 채권 시장 상황이 곧 뭐 진정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주가나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 사례로 보더라도 같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한다. 물론 뭐 실적이 받쳐준다면 증시야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지금 최근에 이 상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 확인을 어느 정도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빅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적인 이 부품의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급이 제한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뿐만 아니라 가전, 모바일 뭐 여러 가지 잘하죠. 근데 최근에 뭐 또 주총에서도 이 모바일과 관련돼서 또 나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는 이 세트 사업, 이 완성품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빅사이클에 찬불을 끼얹지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 반도체 공장 지금 자율재해는 뭐 익히 앞에서부터 뭐 계속해서 있었죠. 근데 최근에 대만 이 물 가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스틴 공장,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전이죠. 일본의 그 르네사스, 물론 화재입니다. 그전에는 뭐 지진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만, 일단 이게 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죠. 이 테크놀로지, 이 차량용 반도체 주력입니다. 주력. 이 생산 라인이 화재가 발생해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일단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재 사고,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아마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 이번 화재가 이바라키현의 그 히타치나카 이 시에 있는 그 르네사스 이 테크놀로지의 이 주력 공장이 그 나카 공장이 있습니다. 나카. 여기 1층에서 뭐 발생했다는데, 최첨단 제품이 그 300mm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이걸 생산하는 곳에서 뭐 주로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이 제어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일단 다행히 그 200mm 웨이퍼 이 생산 라인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다행인데, 일단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이 외부에 위탁하는 그 반도체 일부, 이걸 르네사스가 빼왔다고 하는데,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들고 왔답니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 공장 건물 자체가
이 라인 자체가 뭐 불이 탔다고 전해지는데 일단은 나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난 2월이죠. 삼성전자 오스틴 이 반도체 공장 한 달 이상 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일단 보험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그 보험으로 충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보험 이외에 여러분 이게 생산이 뭐 피해가 온다면 다른 세트 사업이죠. 그러한 완성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타고는 있지만 물론 전체로 보면 여러분 엄청난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생산 라인이나 일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지만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그 네덜란드 NXP하고 독일의 인피니온 이러한 업체들도 그 오스틴에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뭐 지난달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 여러 테슬라나 혼다 이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그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지난달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생산에 차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4월, 5월부터 뭐 우기가 찾아온다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가뭄도 해소가 되겠죠. 가뭄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일단 삼성전자도 곧 뭐 오스틴 재개가 되겠지만 빨리 이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외 행보에 나서는 그 인텔 CEO죠. 이분이 지난달 그 CEO에 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 와서 첫 행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오는 23일이죠.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얘기를 할 예정인데 지난 18일 날 인텔은 그 오는 23일 팻 겔싱어가 CEO가 그 차세대 인텔이죠. 기술 로드맵을 그 발표할 예정인데 물론 23일 웹캐스트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때 그 올해 사업 전략하고 매출 목표, 각종 기술 로드맵하고 신제품 계획 등을 뭐 설명할 예정인데 이때 아마 중요한 이 외주, 이 파운드로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주주로서는 뭐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겔싱어가 CEO가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 그 최신 CPU죠. 이 제조를 아웃소싱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일이 상당히 중요한 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일단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변동성이 있지만 중요한 호재죠. 이런 호재가 하나가 터져준다면 삼성전자 반등에 상당한 불씨를 뭐 낼 수가 있었겠죠. 일단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런 기대도 있지만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굴기입니다. 중국의 뭐 반도체 불기야 뭐 크게 뭐 지금 현재는 신경 쓸 것 없지만 이 미국이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 이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정부로서도 지금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텔이 지금 외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러한 또 우려도 있는데 일단 미국 그 반도체 지원 이 행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업계 일각에서도 그 인텔이 여전히 자체 생산에 더 비중을 두고는 있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인텔 미국 의회의 그 자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그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광범위하게 이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데이비스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죠. 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대만 이러한 나라들은 정책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고 투자를 장려해 왔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 불평불만을 냈죠. 그러면서 국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첨단 마이크로 이 프로세싱 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걸 막론하고 이 의원들이 보조금 세액 공제 같은 걸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자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인텔이 좀 나름 이 파운드리를 외주를 돌리는 걸 또 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는 있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적에는 또 외주를 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잘하고 강점 있는 부분에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자, 여러분 오늘 뭐 마지막 영상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변수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내일 장 다시 한번 또 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